일반 기상학, 자연적, 인위적 기후변화.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자연계의 모든 상태는 잠재 에너지가 높은 상태에서 낮은 상태로 가려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대기를 움직이는 모든 외부 조건들이 오랜 시간 동안 일정하게 주어진다면 대기는 결국 그 주어진 조건에 맞는 상태로 접근하여 새로운 기후를 만들 것입니다. 대기가 주어진 조건에 맞게 조정된 상태를 대기의 평형 상태라 하는데요. 그러나 대기의 상태를 결정짓는 외부 조건들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경우 대기가 임의의 평형에 도달하기 전에 외부 조건은 지속적으로 변화해 평형점은 새로운 조건에 맞는 곳으로 계속 이동하게 됩니다. 결국 기후는 대기의 평형 상태라기보다는 준평형 상태의 표류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후는 연속적으로 변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후는 여러 가지 외부적 조건이나 내부적 조건에 따라 변화하며 이러한 조건들은 각각 다른 시간 규모와 강도로 주어집니다. 따라서 기후는 짧거나 긴 주기의 변화를 겪기도 하며 그 변화의 진폭도 항상 다릅니다. 아직도 그 조건들이 어떤 것이며 또한 각 조건들이 얼마만큼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들이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과거의 기후변화는 자연적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했으며 최근 100여 년과 같이 인간에 의한 인위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기후변화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고 기후변화의 종류와 온난화에 따른 변화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기후변화의 정의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하고 자연적, 인위적인 기후변화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고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를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기후변화의 정의. 기후변화의 정의는 매우 다양하지만 가장 간단하게는 날씨의 장기적인 평균이 변하는 것이라 정의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후가 단지 평균값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수년에 걸치는 변동과 계절 변동, 그리고 평년에 비해서 순차적으로 높게 또는 낮게 나타나는 경향, 이 모두가 기후를 구성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는 기온, 강수, 바람 등 그 평균값이 변하지 않아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평균 강수량에는 전혀 차이가 없더라도 가뭄과 호우가 발생하는 시기가 변화할 수 있으며 이는 매우 중요한 기후변화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왜 기후가 변할까를 생각하면 크게 두 가지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지구기후 시스템이 외부 요건의 변화에 반응해 변화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태양광의 강도가 약해지면 지구기후는 한랭해질 수 있습니다. 중세에 나타났던 소빙하기는 이러한 기후변화의 한 예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구기후 시스템 자체의 변동으로 인한 기후변화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평양상에서는 수십 년 주기로 해수면 온도가 높아졌다 낮아지는 PDO 현상은 외부의 강제력 없이도 주변 지역의 수십 년 주기의 기후변화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변화에는 이러한 외부 강제력과 내부 변동성 모두가 기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의 외부 강제력은 자연적인 것과 인위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파악해야 미래 기후변화를 정확히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2) 기후변화의 종류. 외부 강제력에 의한 기후변화 중 먼저 자연적인 것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크게는 대륙 이동과 같은 지표면의 변화, 화산 폭발, 궤도 변화, 태양 에너지와 태양 흑점의 변화가 있는데요.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륙 이동과 같은 지표면의 변화입니다.
지구의 지각은 몇 개의 커다란 지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지판들은 1년에 수 센티미터 정도의 대단히 느린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들 지판이 이동함으로써 지형이 바뀌고 이에 따라 기후가 바뀔 수 있습니다. 제시된 지도는 과거 2억 2,500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 지판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열대 지역에 위치했던 북아메리카가 현재 중위도로 이동하면서 중위도 기후로 바뀌는데 이런 지역적 기후 변화는 물론 전 세계적인 대륙의 이동은 해류 및 해빙의 분포 등을 변화시켜 전 지구적 기후 변화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륙의 변화는 최소 수천만 년을 두고 서서히 일어나는 변화로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 변화와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화산은 지구가 생성 이래 쉴 사이 없이 지구의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대규모 화산의 폭발은 전 지구 기후 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화산이 폭발 시 엄청난 양의 가스와 화산재가 대기 중에 분출되는데 분출력이 막강한 일부 대형 화산 폭발의 경우 분출가스나 분진들이 15에서 25km의 안정된 성층권까지 뚫고 올라가 그곳에서 수개월에서 수년 동안 머무르며 지표면으로 도달하는 태양빛을 차단시켜 대륙권의 온도를 낮추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실제 사례를 찾아보겠습니다. 1815년은 대단히 추워서 여름이 없었던 해로 유명한데요. 인도네시아의 탐보라 화산이 폭발했던 해입니다. 또한 최근 큰 화산 폭발로 1991년 필리핀의 피나튜보 화산을 꼽을 수 있는데 이 화산의 경우 대륙권의 기온을 약 0.5도씩 낮추는 역할을 했습니다. 화산 활동에 의한 분진이 대기권에 있는 시간은 수년 정도입니다. 따라서 화산 폭발은 수년 정도의 기후 변동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는 있으나 빙하기와 같은 전 지구적인 기후 변화와는 큰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연적 원인에 의한 기후 변화의 종류 중 세 번째, 궤도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유고슬라비아의 과학자 밀란코비치는 지구의 공전 궤도와 자전축의 변화가 기후 변화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그는 지구 공전 궤도의 이심률의 변화와 지구 자전축의 황도 경사의 변화, 그리고 지구 자전축의 세차 운동, 이 세 가지가 전 지구적 기후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운동의 합성을 밀란코비치 주기라 합니다. 그리고 제시된 그림은 이 세 가지 운동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구 공전궤도 이심률 변화를 짚어보겠습니다. 지구 공전궤도가 원형에서 타원형으로 바뀐 뒤 다시 원형으로 되는 데 걸리는 시간, 즉 이심률 변화의 주기는 약 11만 년입니다. 이심률이 적은 기간 동안에는 태양으로부터 도달하는 빛의 양이 적어 이심률이 큰 시기에 비해 연교차가 적습니다. 두 번째, 지구 자전축의 황도 경사의 변화를 짚어보겠습니다. 지구 자전축의 경사는 지구 공전 궤도면에 대해 변화합니다. 이 변화는 22.1도에서 24.5도까지 2.4도의 폭으로 약 4만 1000년을 주기로 일어납니다. 자전축 경사가 증가할 때 여름에는 더 많은 태양 복사 플럭스를 받고 겨울에는 더 적게 받으면서 계절에 따른 태양 복사 에너지의 진폭이 증가합니다. 세 번째, 지구 자전축의 세차 운동입니다. 세차 운동은 지구 자전축의 방향이 멀리 떨어진 별에 대해 원형으로 회전하는 현상으로 약 26,000년의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전 운동은 회전하는 강체인 지구에 작용하는 태양과 달의 조력 때문에 일어나는데 지구가 완벽한 구가 아닌 살짝 찌그러진 모양이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대체로 세 가지 운동을 합성한 밀란코비치 주기의 어느 시점에서든 지면에 도달하는 연중 평균 태양 에너지의 양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주기의 특정 시점에서 지면에 도달하는 계절별 평균 태양 에너지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따른 연교차의 변화는 빙하시대의 도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교차가 작으면 겨울이 상대적으로 따뜻해져 공기 중에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이 증가하므로 극지방에 더 많은 눈이 내릴 것입니다. 또한 여름은 상대적으로 추워져
겨울에 쌓인 눈이 상대적으로 여름에 덜 녹기 때문에 기후가 빙하기로 들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연교차가 크면 겨울에는 상대적으로 춥지만 여름이 매우 덥기 때문에 겨울에 쌓인 눈도 모두 녹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간빙기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빙하기 동안 기후는 만에서 10만 년을 주기로 변하고 있는데 이는 밀란코비치의 이론에 따른 주기와도 상당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밀란코비치 이론은 수십에서 수천 년 정도의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규모에서 나타나는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에 관해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태양에너지와 태양 흑점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대기에 도달하는 태양에너지의 강도가 변화한다면 직접 지구 기후에 영향을 미치겠죠. 인공위성을 이용한 정확한 관측 이전까지는 태양에너지의 변화에 관하여 알려진 바가 전혀 없었으며 적어도 천문학적으로 짧은 기간에는 태양으로부터 방출되는 에너지의 양이 일정할 것이라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위성을 이용한 관측 결과에 따르면 수년 정도의 기간에도 태양에너지가 수퍼센트 정도의 연변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세기에 걸쳐 0.5% 정도의 작은 태양에너지가 증감하는 경우도 빙하기와 같은 큰 폭의 기후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위성 관측에 의해 밝혀진 이러한 태양에너지의 변화폭은 예상 밖의 매우 큰 변화였습니다. 과거 태양에너지 강도의 변화는 태양의 흑점 개수를 관측한 자료를 통해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흑점이 많아지면 태양 내부 활동이 활발해진 것으로 이때 태양에너지의 강도가 강해집니다. 과거 기록을 보면 흑점 개수는 약 11년의 주기를 갖고 변동하며 이보다 긴 수십 년 주기의 변화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약 1645년부터 1715년까지의 기간은 마운더 최소기라고 하며 이 기간 동안 흑점이 거의 관측되지 않는데 이때 지구의 평균 기온은 장기적 평균보다 약 0.5도씨 낮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외부 강제력에 의한 기후변화 중 인위적인 것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크게는 이산화탄소 및 기타 온실기체와 기후변화, 인위적 활동에 의한 지면 상태의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산화탄소, 그리고 기타 온실기체와 기후변화입니다.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차지하는 양은 질소나 산소에 비하면 극미량이지만 온실기체로서 이 기체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온실기체는 태양으로부터 들어오는 단파 복사는 대부분 투과시키면서 지구나 공기로부터 외계로 나가는 장파 복사는 선택적으로 투과시키지 않음으로써 지구로부터 외계로 방출되는 에너지를 잠시 가두는 소위 온실 효과를 일으켜 대기의 기온을 높입니다. 수증기와 메탄과 더불어 이산화탄소는 온실기체로서 대기의 에너지 균형을 담당하는 중요한 기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체들의 양적 변화는 기후의 변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인간은 산업혁명 이후부터 지금까지 에너지원으로 엄청난 양의 화석연료를 소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료의 소모는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양을 증가시킵니다. 이는 복사의 균형을 깨뜨려 대륙권의 온도를 증가시킵니다. 화석연료의 사용 이외에도 인간에 의한 벌채나 화전 등 산림의 파괴도 이산화탄소의 증가를 가속화시킵니다. 산림을 통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제거되고 산소가 공급되기 때문에 산림의 파괴는 이산화탄소의 증가를 의미합니다. 지구 대기산소의 주 공급지인 열대우림 지역을 중심으로 산림 파괴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실제 유엔 식량 농업기구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매년 1610만 헥타르의 숲이 벌목과 개간으로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이산화탄소의 증가 추세가 계속된다면 금세기 중에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산업혁명 이전에 비해 2배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기후 모형을 이용한 이산화탄소 점증에 따른 기후변화를 예측한 결과에 의하면 이 경우 지구의 기온이 1.5에서 2.5도씨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 정도의 급격한 변화는 지구 역사상 전례가 없었던 것으로 지구는 18,000년 전 빙하기 이래로 가장 따뜻한 시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산화탄소 이외에도 인간 활동에 의해 배출된 메탄, 아산화질소와 프레온가스 등은 무시하지 못할 수준의 온실 효과를 일으킵니다. 예를 들어 메탄은 이산화탄소에 비하여 대기 중에 1.7ppm을 차지할 정도로 더욱더 극소량이지만 이산화탄소보다 20에서 30배 정도 더 효율적인 온실기체입니다. 늪, 소택지, 습지, 초식가축의 분뇨 더미 등 산소가 적은 습지나 논과 같이 물을 가둬놓은 농지에서 에네로빅 박테리아의 활동에 의해 발생합니다. 1800년 이래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인구 증가에 의한 가축과 농지의 증가가 주 원인입니다. 아산화질소는 메탄만큼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으나 역시 경작 활동에 의해 증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화학 비료의 발달로 농부들이 농산물의 증산을 위해 질소 비료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때 질소의 일부가 산화질소의 형태로 대기 중으로 유입됩니다. 또한 화석연료가 고온에서 연소될 때 발생되기도 합니다. 매년 미소량이 대기 중에 방출되고 있기는 하지만 일단 방출되면 대기 중에 머무는 시간이 150년가량 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증가율로 계속 대기 중에 방출되는 경우 이산화탄소나 메탄에 대한 아산화질소가 차지하는 온실 효과는 더욱 증대될 것입니다. 이산화탄소 등 온실 기체 증가에 의한 기온 상승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가령 극지역에서의 기온 상승은 저위도보다 2~3배 더 큽니다. 극지역에서는 기온 상승으로 눈이나 해빙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눈이나 해빙이 감소하면 지구의 반사도가 감소되어 지면에 도달하는 태양에너지의 양이 더욱 증가하고 기온도 더욱 상승하게 됩니다. 둘째, 보통 인위적 활동에 의한 지면 상태의 변화로 사막화와 벌채 두 가지를 꼽습니다. 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구 온난화와 관련한 또 다른 관심사 중 하나가 소위 사막화에 관한 문제입니다. 원래 사막화란 자연적 상태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사막 지역이 확장되어 나가면서 비사막 지역이 사막 지역으로 바뀌어 나가는 현상을 말하나 최근에는 농경 활동 등과 같은 인간 활동에 의해 사막의 주변 지역이 급격히 황폐화되면서 사막화가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면이 사막화되면 지면 반사도가 증가되어 국지적으로는 지면 온도의 하강을 일으킬 수 있으나 수분의 증발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지면의 증발이 약해져 지면 온도가 높아지며 사막화가 더욱더 증폭되고 식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이런 사막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경우 나타나는 기후변화는 지역적 온도 및 강수의 변화뿐 아니라 황사의 증가 등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열대우림이나 산림에서의 증발사는 주변보다 훨씬 큽니다. 따라서 이러한 산림이 벌채되어 농지화나 도시화가 되는 경우 그곳에서의 식생의 다양성이 파괴되는 것은 물론이고 습지가 그대로 노출됨으로써 건조화되고 이로 인해 지면으로부터의 숨은 열속이 감소하게 됩니다. 사막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알베도 증가에 의한 지면 온도 하강 효과도 있기는 하지만 열대우림 지역의 경우 벌채된 곳에서의 지면 온도는 무려 평균 3도씨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따라서 벌채에 대한 직접적 기후변화는 지역적인 규모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벌채는 이산화탄소의 증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벌채의 실제적 영향 범위는 전 지구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온난화에 따른 변화들. 이번에는 앞서 살펴본 여러 온난화의 이유로 나타난 변화들을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크게 구분해서 수자원과 농업의 변화와 해수면 상승, 새로운 날씨 형태가 있습니다. 수자원과 농업의 변화에 대해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역마다 온난화 정도가 다르듯 강수 변화도 지역마다 다릅니다. 즉, 기온 상승에 따라 강수가 일률적으로 모든 지역에서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강수의 변화는 세계 수자원의 분포를 변화시켜 농업 생산성을 바꿔놓습니다. 관계농업의 근간인 많은 강들의 강수 감소는 하천수의 감소를 가져와 농업용수의 고갈로 이어지는 중대한 결과를 불러일으킵니다. 또한 임야 지역의 강수 증가는
빈번한 홍수와 범람으로 손실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IPCC 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위치한 아시아 지역의 수자원 현황은 부분적으로는 물 수요의 증가와 비효율적인 물 사용으로 물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미래에는 다소 감소하는 강수량과 기온 증가 때문에 물 부족 현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수의 변화가 관계 농업이 아닌 전천후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좋다 나쁘다 명확히 평가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서 강수의 감소나 증발의 증가로 인한 농산물의 감소는 또 다른 지역에서의 강수 증가로 인한 농업 생산성의 증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고위도에서의 온난화는 식물이 성장할 수 있는 시기를 늘려주어 농업의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수십 년간 기후변화에 따른 기온 증가로 인해 농작물의 적정 재배 시기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보리, 가을 감자, 마늘, 복숭아, 사과의 재배 적지가 점차 북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죠. 쌀보리의 경우도 주산지가 전남에서 전북으로 북상하고 있으며 안전 재배지대도 충청 이남에서 경기 중부까지 북상했습니다. 미래의 기후변화에 따라 작물 생장이 변화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으며 벼와 콩의 수확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벼의 경우 현재 품종과 재배 기술을 미래에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고온에 따른 생육기간 단축과 고온으로 인한 등속 저해 등으로 인해 최대 수확량이 40%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음 변화로는 해수면 상승이 있습니다. 기온이 상승하면 해양의 상층부가 가열되어 해수가 열적으로 팽창합니다. 이런 해수 온도의 증가에 의한 해수의 팽창이 해수면 상승의 주된 원인입니다. 또 다른 원인으로 남극과 북극, 그리고 고산에 있는 빙산과 빙하가 녹는 것에 따른 해수면 상승을 들 수 있는데 앞서 말한 해수 팽창에 의한 효과보다는 적습니다. IPCC 보고서에 의하면 해수면은 지난 한 세기 동안 약 10에서 25cm 상승했고 이러한 증가 추세는 계속될 뿐만 아니라 상승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승은 수치적으로는 큰 값이 아니나 기울기가 완만한 해안에서는 심각한 침식과 상습적인 하점의 범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은 대단히 천천히 진행되는 일이므로 이를 인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폭풍이나 태풍 등에 의해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침식을 통해 서서히 인식될 수 있습니다. 세계 여러 해안의 침식에 대한 최근의 보고도 해수면 상승에 의한 영향이 예상보다 빠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평균 해수면 상승률은 연간 2.2mm를 나타내고 있으며 서해 연간 1.1mm, 남해 연간 3.2mm, 동해 연간 2.2mm, 제주도 부근은 평균 연간 4.9mm의 높은 상승률을 나타내었습니다. 이들 상승률의 지각 변동을 고려하면 연간 3.4mm로서 최근 지구 평균 해수면 상승률과 유사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기 과학자들은 지구온난화가 지속되면서 지구의 날씨 형태가 바뀔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 가능한 변화들 중에서 일부만 살펴볼까요? 첫째, 해양의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태풍이나 폭풍이 자주 발생하며 그 강도도 강할 것이다. 둘째, 저기압의 이동 경로가 변경될 것이며 이에 따라 강수의 분포가 바뀔 것이다. 셋째, 혹서와 가뭄 등 기상이변이 여러 곳에서 빈번히 발생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겨울철 이상 한파의 발생, 여름철 폭염의 증가와 같은 이상 기상현상이 빈발하고 있으며 일부 학자들은 지구 온난화에 따른 새로운 날씨 형태의 출현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학습 내용의 요약 정리입니다.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기후변화의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기후변화의 정확한 정의는 모호하지만 간략하게는 평균 기온이 변하는 것처럼 날씨의 통계적인 특성이 변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기후가 단지 평균값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수년에 걸치는 변동, 계절 변동, 평년에 비해 순차적으로 높게 또는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모두 기후를 구성하는 부분입니다.
기후변화의 시간 규모는 수십에서 수만 년에 걸쳐 일어나거나 혹은 수백 년, 수십 년의 주기를 갖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후변화의 종류입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자연적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판 구조로는 지구의 지각은 몇 개의 커다란 지판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지판들이 이동함으로써 지형이 바뀌고 이에 따라 당연히 기후도 바뀌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화산 폭발을 꼽을 수 있습니다. 화산이 폭발하는 경우 엄청난 양의 가스와 화산재가 대기 중에 분출되면서 기후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궤도 변화도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는 밀란코비치 순환은 지구 공전 궤도의 이심률 변화,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 변화, 지구 자전축의 세차 운동은 기후 변화의 집합적인 효과를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궤도 변화의 이 세 가지 변화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약 10만 년을 주기로 변화하는 지구 공전 궤도의 이심률입니다. 현재 이심률은 0.017로 지금의 공전 궤도가 비교적 원형에 가까운 기간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이심률이 적은 기간 동안에는 태양으로부터 도달하는 빛의 양의 변화가 적어 연교차가 이심률이 큰 시기에 비해서 적습니다. 연중 태양 지구 거리의 변화에 영향을 주며 일사량의 계절 변화를 초래합니다. 다음으로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의 변화입니다. 약 4.1만 년의 주기를 가집니다. 현재 23.5도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21.5와 24.5 사이에서 변화합니다. 기울기가 커질수록 일사량의 계절별, 위도별 변화가 커집니다. 즉 여름에는 더 많은 복사에너지를, 겨울에는 더 적게 받게 됩니다. 마지막은 지구 자전축의 세차 운동입니다. 약 2.6만 년의 주기로 운동합니다. 자전축은 팽이의 축처럼 주기적으로 돌며 근일점을 변화시킵니다. 참고로 현재 근일점은 남반구 여름에, 원일점은 남반구 겨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의 자연적 원인으로 꼽는 마지막은 태양에너지와 태양흑점의 변화입니다. 최근 위성을 이용한 관측 결과에 따르면 수년 정도의 기간에도 태양에너지의 연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1세기에 거쳐 0.5% 정도의 작은 태양에너지가 증감하는 경우도 빙하기와 같은 큰 폭의 기후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태양에너지의 변화폭은 예상 밖의 큰 변화입니다. 태양 흑점의 주기는 11년으로 유럽과 북미 대륙의 특정 지역에서의 기온 변화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흑점이 많은 기간에는 온도가 높았고 흑점이 적은 기간은 온도가 낮았다는 결과가 있었지만 모든 지점에서 그러한 결론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론적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점 때문에 아직 흑점과 기후의 관계를 연결시킬 수 있는 이론이나 확실한 통계적 연구 결과는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이제부터는 인위적 원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산화탄소 및 기타 온실기체와 기후변화의 관계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온실기체는 태양으로부터 들어오는 단파 복사는 투과시키면서 지구나 공기로부터 외계로 나가는 장파 복사는 선택적으로 투과시키지 않습니다. 이는 지구로부터 외계로 방출되는 에너지를 잠시 가두는 소위 온실 효과를 일으켜 대기의 기온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수증기와 메탄과 더불어 이산화탄소는 온실 기체로서 대기의 에너지 균형을 담당하는 중요한 기체로 이러한 기체의 양적 변화는 바로 기후의 변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원인은 인위적 활동에 의한 지면 상태의 변화입니다. 우선 사막화는 사막의 주변 지역에서 사막이 확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사막의 확장은 서서히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수년 동안 이어지는 가뭄과 곧이어서 발생하는 홍수가 반복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사막화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산림이 벌채되어 농지화나 도시화가 되는 경우 식생의 다양성이 파괴되는 것은 물론이고 습지가 그대로 노출됨으로써 건조화되고 이로 인해 지면으로부터의 수문 열속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러한 온난화로 인한 변화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수자원과 농업의 변화가 있겠습니다. 강수의 변화는 세계 수자원의 분포를 변화시켜 농업 생산성을 바꿀 수 있고 가뭄과 홍수로 인한 많은 손실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다음 변화는 해수면의 상승입니다.
기온이 상승하면 해양의 상층부가 가열되어 해수가 열적으로 팽창하는데 이러한 해수 온도의 증가에 의한 해수의 팽창은 해수면을 증가시키는 주된 원인이 됩니다. 마지막은 새로운 날씨 형태의 등장입니다. 강력한 태풍, 저기압의 이동 경로 변경, 강수의 분포 변화, 홍수와 가뭄 등 기상이변의 빈번한 발생 등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자연적 인위적 기후변화에 대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